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은 이제 관식이가 그 병원에 건강 검진을 하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금명이가 이렇게 해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간호원이 이렇게 짜증을 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관식이가 왜 짜증 내냐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자기네들은 수도 없이 반복돼서 일상으로 익숙할 수 있지. 그리고 매번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고. 그래서 거기다 써붙여 놓은 거야.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고. 익숙한 자기들은 너무 당연해 보이고 눈에 보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생전 처음 가보는 사람은 그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행정편이라는 거야, 그게. 일을 하는 애들이 자기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매뉴얼이야. 그것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효율성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거거든. 누구의 효율성이냐야. 일하는 사람들의 효율성이라는 건데, 병원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건 어떤 효율성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 환자가 오는 거잖아. 아픈 사람이 오는 거잖아. 그럼 의사가 필요로 하고 병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기 위해서야. 그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일들이 생겨나는 거거든. 다 하나의 맥락에서 같은 연장선상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일하는 애들이 편하게,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일하는 사람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환자 중심이 아니고. 이게 언제부터 생긴 버릇이냐면 굉장히 오래된 버릇이라고. 옛날에는 병원이 귀했어. 돈도 비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권력자야.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러면 그걸 보조하는 간호사나 병원 업무를 보는 애들이 굉장한 권력자야. 완장병에 걸리지. 완장을 차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걸 호가호의라 그래. 내게 아닌데 사자 탈을 뒤집어 쓰고 호랑이 탈을 뒤집어 쓰고 마치 호랑이인 것처럼 지가 구는 거. 이게 어떤 행사장 같은 데를 가면 그 행사장에서 안내를 하는 애들은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좀 더 낫게 해주려고. 근데 얘네들이 그 위치에 가면 되게 웃긴 일이 발생해. 완장을 차고 완장질을 해.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야. 응?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한 본질이 없어. 공무원들도 똑같아요. 공무원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 진상을 부리는 민원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은행 가도 은행도 똑같아. 창구 업무를 할 때 앞에 거리를 둔단 말이야. 요즘에는 자꾸 방어 벽도 치지. 투명 막을 쳐서. 넘어오지 말라는 거거든. 민원인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다 전부 다 뭔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상대 안 할 거면 그걸 안 만들어 두면 돼. 그잖아. 근데 상대를 하기 위해서 그 부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건 상대와의 교감, 상대와의 대화, 상대가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 전부 다. 고객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도 손님들의 리스크, 그러니까 손님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수를 매겨갖고 고가에 반영을 시켜. 난 이 회사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되게 이상한 거야. 머리들이 왜 이걸 깊이 들여다보질 않지? 효율성을 생각을 하고 빠른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 사람을 대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앞에서 그런 일을 맡아서 한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 사람을 대하는 일에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애들을 그 앞에다 내세우려면 거기에 교육과 훈련이 따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가장 먼저 받는 게 고객응대, 민원인 응대에서 그런 훈련을 받는 게 아니야.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내느냐만 기술만 자꾸 배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AI가 굉장히 발달을 해갖고 사람의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자리는 사라질 수가 없어. 그건 AI가 불가능해요. 내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AI가 만들어지고 AI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수많은 직원들을 다 처리하고 잘라냈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잘렸다가 지금 다시 재고용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게 프로테이지가 작지가 않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해고를 했다면 30% 정도가 다시 재고용이 되고 있거든. 더 늘어날 거로 난 봐. 왜 그러냐? AI가 처리를 못해. AI가 사람을 응대 못해. 시키는 거는 할 수 있어. 시키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는, 매뉴얼을 벗어나는 건 못한다고. 근데 이 매뉴얼이라는 게 오는 사람에 맞춰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일하는 놈 입장에서 매뉴얼을 만든다니까. 되게 귀찮은 일들이 많아. 사실은 사람을 대하는 일 중에 정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일들 정말 많은데, 사람의 관계는 그런 것에서 만들어져 가고 쌓여가는 거거든, 사실은. 그럼 사람 대하는 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사람 대하는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병원에서도요, 의사가 상담을 안 해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을 안 해요. 상담을 오래 하잖아요. 그럼 병원 문 닫아야 돼요. 인건비 수지가 안 맞아갖고. 왜냐면 10분 15분 정도 한 사람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15분 정도를 봐요. 그래서 그걸 돌려갖고 병원 운영을 한다라고. 이 병원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갖고 의사들한테 그 컨설팅을 해준다고. 그래서 딱 시스템적으로 규격을 맞춰갖고서는 어떻게 뭐 해갖고 환자가 오면 먼저 상담사가 작성을 해. 그래갖고 검사 받을 건 미리 다 해. 그래서 검사 결과 나온 뒤에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럼 상담할 게 뭐 있어? 이미 검사를 다 했는데. 처방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어떤 식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가 없어. 그냥 항생제 처방, 뭐 처방, 진통제, 뭐 이게 끝이야. 그게 무슨 의사야.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사라졌다니까. 병원이라는 기업을 운영을 하는 거야. 병원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거고 장사치가 돼버렸어. 전부 다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고 경영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병원은 경영하는 게 기업 경영하는 거로 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 특수한 곳이란 말이야. 옛날에 노인네들은, 옛날 의사들은 존경받았던 의사들이 진짜 많았고, 그 의사들은 병원을 기업처럼, 가게처럼, 장사처럼 경영한 적이 없어. 환자를 받지, 무조건. 옆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환자를 받다고. 환자를 대하고, 손해를 봐도 무료로 진료를 해줘도 환자를 고치는 일에 매진을 했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못 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근데 지금 병원 경영을 걱정을 해. 망할까봐. 환자를 대하면 이놈들아, 그 먹고 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아유, 참, 나 이게 답답한 게 선후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즘엔 의사, 의대에 가는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한테 존경받고 대접받고 내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 의사를 하지, 환자들을 보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는 이게 정말 내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도 없고, 그건 하나의 그냥 직업일 뿐이고, 선생도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정말 아이들의 인생을 갖다 고민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는 애는 없고, 공무원도 나라 일을 내가 출사를 해서 한다는 그런 없고, 장사를 해도 손님들을 위해서 장사하는 애가 한 명도 없고, 세상이 전부 다 거꾸로 돼버렸다고. 그러니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죠. 본질이 바뀌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들 너무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요. 세상은 점점 투명해져 가고 있고, 왜냐면 CCTV라든지 핸드폰 추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지는 세상이 돼서 점점 그 세상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꾸 점점 변해가. 그래서 자꾸 뭔가를 감추려고만 해. 감춰지냐고. 부대끼지. 속에서 계속 부대끼기만 하는 거야. 사는 게 점점 힘들어. 투명한 세상에서 감추고 살아야 되니까 점점 힘들다고. 학교에서도 상담을 해갖고 다 기록을 해. 그래서 자기가 다치지 않은 방어막만 쳐. 공무원들도 민원인 상담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만 해. 거기서 벗어나는 건 안 하려고 해. 은행에서도 똑같아.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만 해. 그 외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부장 달았어도, 이사를 달았어도 지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잖아. 그럼 회사에서 뭘 하려냐면, 야, 네가 뭔데 책임을 져? 네가 회사 주인이야? 이래.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만 하게끔.
그 이외의 것은 못하게끔 딱 다 막아놔. 그러면 누가 해결을 해? 그 시스템이 해결을 한다고 지금 다들 그래서 시스템을 갖다가 만드는데, 에이, 이 사람들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누가 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만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아요. AI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만들어지고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져도요,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미국에 쿠팡 같은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 만든 제프 베이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해지셨냐면, 누군가 이 제프 베이존스한테 물어봤대요. 10년 후에 어떤 것이 인기가 있고 어떤 것이 좋을 거냐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냐고. 그랬더니 제프 베이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10년 뒤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보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게 무엇인가를 본대. 그게 아마존이야. 뭐냐면 10년이 지나도 사람은 여전히 물건을 살 거고, 배달을 시켰을 거고, 제품의 질이 좋으면 살 거고, 이거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존이 10년 전에 어마무지하게 성장을 해서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플랫폼 회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AI 시대가 오니까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아요. 난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야.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곤백살을 먹든 변함이 없이 똑같이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이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인간관계야. 얼마 전에도 내가 쇼츠를 올렸던 거에 영상에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버드대에서 85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프로젝트로 연구를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근데 결론적으로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인기도 아니고 어떤 뭐 성공도 아니에요. 사람한테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공통분모로 발견되는 건 인간관계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는 잔 기술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 연애 기술이라든지 뭐 어떤 기술이라든지, 특히 영업하는 애들은 어떻게 사람을 꼬셔서 영업을 끌어올리냐, 광고 마케팅도 결국엔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런 기술과 테크닉으로 인간관계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오랜 시간 봐야 되거든. 오랜 시간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 오랜 시간 속이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그잖아. 사람의 관계는 아주 자잘자잘한 것들이 쌓여서 오랜 시간에 걸려서 만들어진다고. 그걸 속일 수 있냐고. 기술로 만들어서 그 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잖아. 여자를 꼬셨어. 남자를 꼬셨어. 나를 좋아하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 근데 그게 지속되냐고. 안 된다니까. 물건을 아주 되게 멋있게 뻑적지근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일상이 편안해지잖아. 그러면 끝이야. 그걸로. 더 나은 서비스가 없다면 시큰둥해진다고. 어떤 회사든 다 똑같아요. AI가 대처할 수 있는 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인간관계는 AI가 어떻게 못해줘. 그럼 앞으로는 어떤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직업들이 인기를 얻을 거냐? 결국엔 인간관계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될까?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올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당연하게. 왜?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뭐 뜬구름 잡고 뭐 이걸 뭐 따로 어떻게, 이게 아니었거든. 사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임없는 환경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훈련과 그 길을 찾는 걸 시켜왔어. 우리한테 자연은.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만 됐고, 그걸 터득해야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걸 배우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를 배우는 중이라고. 그건 80 먹어도 90 먹어도 100살이 먹어도 똑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문제에 걸려서 자빠지는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나. 작은 일은 1대1, 좀 더 큰 일은 몇 명, 진짜 큰 일은 수만 명이 모여야지만 되고, 어떤 일은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야지만 되는 일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지만 이루어지는 일도 있거든요.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모을 거냐. 그잖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건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인간을 벗어나서 문제 해결 없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보고 일을 하는데, 돈 너머엔 누가 있냐면 인간이 있다니까. 돈 너머에 인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만 쫓다가 헛다리 짚고 인생이 망가지고요. 돈 너머에 있는 그 인간을 보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 할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래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인간이지, 내 앞에 온 한 사람,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지. 이것을 벗어나서 뭔가 대단하게 뭐 내가 미래 세상을 알아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냐? 안 달라져요. 지금 전부 다 헛다리 짚는 거라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